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여의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저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은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예비 남편의 다정했던 가면에 속아 저는 제 인생을 망칠 뻔했거든요. 그토록 다정했던 예비 남편이 제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었지 뭐예요. 저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황당했던 일은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걸 몰랐던 예비 시댁은 아주 뻔뻔하게 나오면서 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저희 엄마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능력한 예비 신우를 저희 엄마 회사에 강제로 취업시키라며 예비 시모가 억지를 부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비 남편과 결혼 후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시집살이를 당하기 전에 결혼을 파투내며 예비 시댁을 제대로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비 남편과는 대학 3학년 때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학교 도서관에 자주 갔었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예비 남편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본인 연락처가 담긴 쪽지와 함께 초코바와 음료수를 건넸던 거죠. 그때는 세상의 때도 덜 묻고 순수했던 시기라 정말 서로의 진심만 보고 사랑할 수 있었던 나이였죠. 그래서 가정사 같은 서로의 비밀이나 상처에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던 나이였는데 예비 남편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동생과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집에 대해 솔직하게 전부 예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젊었을 적에 아빠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사업을 하시며 자수성가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저에게 늘 하셨던 말이 어디 가서 집이 잘 산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을 사귀기 어렵고 주변에는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남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엄마의 말대로 저희 엄마가 사업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예비 남편에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가장이라 직장 생활을 한다고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예비 남편은 솔직한데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아주 뜻밖의 계기로 예비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엄마 지인분이 교수로 계셨는데 교양 과목으로 제가 그 교수님 수업을 예비 남편과 듣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예비 남편과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교수님이 부르셨고 예비 남편 있는 데서 저희 엄마 사업하는 이야기를 해버리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저희 엄마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도 그때 솔직히 털어놓으며 저희 엄마가 사업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제 이유를 듣더니 이해해 주었습니다. 본인이라도 주변에 집이 잘 산다고 하면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서 엄마가 사업한다고 말하지 못했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예비 남편은 저와 같이 대학을 다니는 내내 그 사실을 비밀로 해주며 제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요. 그 후 저는 대학교를 나와서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예비 남편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교를 졸업하느라 조금 늦게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곁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응원해준 덕분인지 대기업에 합격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회사에 취업하고 얼마 안 돼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엄마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비 남편은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죠. 만약 집이 망하면 예비 남편은 본인과 결혼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본인이 저랑 저희 엄마까지 책임져 주겠다면서요. 그 말에 이 남자면 평생을 믿고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 예비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며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무렵 저에게 청혼을 하면서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도 찾아뵙고 상견례를 하며 결혼 허락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시점부터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문자를 보내면 예전에 비해 답장도 많이 늦어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안 받아서 다음날 연락 올 때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데이트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던 날을 까먹어서 기다리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서 혹시 한눈을 파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결혼 약속까지 하고 저희 집이 힘들 때도 저를 버리지 않고 제 곁을 지키고 있어줬던 사람이 그런 짓을 벌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예비 남편과 오랜 시간 사귀었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던지라 전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희 대학 후배가 남편이랑 같은 직장의 부서에 일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그 후배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후배의 전화에 정말 눈앞에 캄캄해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은정 선배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선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당연히 나야 잘 지냈지. 보람이 너는 잘 지내고 있었니? 저야 당연히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선배, 제가 갑자기 전화드려서 이런 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한테 알려줄 일? 그게 뭔데? 선배, 지금 동욱 선배 바람 났었어요. 뭐? 바람? 보람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실 몇 달 전에 저희 부서에 한 여우 같은 계집애 하나가 인턴 사원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닌 척 내숭 떨면서 남전 사원이란 사원들에게는 전부 꼬리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급하게 집에 전화해야 될 일이 있어서 비상구 계단으로 갔는데 거기서 동욱 선배가 그 여자 인턴 사원이랑 포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대화까지 엿듣게 되었는데 장난 아니었다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보람아, 미안한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두 사람이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동욱 선배가 선배랑 결혼하기로 한 게 선배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선배 집안 조건 때문에 결혼 결심한 거라고요. 선배랑 사귀는 건 대학교 때 이미 진작 질린 지 오래되었고 선배 집 조건만 아니었으면 벌써 헤어졌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배 어머님이 사업해서 집에 돈도 많고 해서 선배네 집 돈 뜯어내면서 이용해 먹으려면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요. 선배랑 결혼하면 선배네 집에서 돈 뜯어내다가 선배 어머니 돌아가시면 회사도 본인 거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턴 사원한테 결혼하고도 계속 만나자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우 같은 것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선배네 집에서 뜯어낸 돈으로 자기 마시는 것도 사주고 명품백도 사달라고 하면서 결혼해서도 동욱 선배 계속 사랑할 거라면서요. 네가 한 말 정말로 사실이야?
동욱이가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 네, 제가 두 사람 몰래 동영상도 찍어놨으니까 선배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도 몇 달 전에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가 바람피어서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도 저랑 비슷한 일 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렸던 거예요. 그래, 고마워, 보람아. 내가 나중에 일 다 해결되면 연락할게. 정말 고마워. 네, 선배. 힘내셔야 해요. 그러면 나중에 봬요. 그리고 저는 후배가 문자로 보내준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 놈이 정말로 어떤 젊은 여자애랑 포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동영상에 두 사람이 대화했던 내용도 후배가 알려주었던 그대로였죠. 예비 남편 놈이 정말로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랑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저와 결혼해서 저희 집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때 예비 남편과 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 남편 사람 자체 하나만 보고 좋아했던 것인데 사람이 쓰레기인 걸 알아버린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결혼을 할 이유도 없어졌던 거예요. 모두가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 청춘을 바쳐서 예비 남편을 사랑해온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냥은 못 끝내겠더라고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길 기다리며 엄마 회사까지 노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더더욱이요. 제 인생을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그래서 예비 남편과 상간녀가 만날 때 현장을 덮치자고 생각했습니다. 저 몰래 바람 피운 예비 남편과 그냥 끝내서 상간녀와 편하게 만나게 해줄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본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짓을 한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혼을 좀 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는 저한테 했던 못된 짓은 절대로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로 계획을 짰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 몰래 바람 피운 사실을 모르는 척 토요일 주말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상간녀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인지 주말에도 업무 때문에 바빠서 집에서 업무를 봐야 할 것들이 많아서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 직장에 다니는 후배에게 연락해 확인해 보니 현재 회사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주말에 일할 정도까지는 아니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남편 놈이 상간녀를 만나기 위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예비 남편을 미행해서 현장을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친구 차를 빌려서 집 앞에서 예비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게 되었죠. 그리고 예비 남편이 본인 차를 끌고 집 앞 주차장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저는 미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느 오피스텔 앞에 들러서 머리를 세팅까지 하고 꽃단장을 한 어떤 여자를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 아주 낯익었습니다. 바로 후배가 보내주었던 예비 남편 놈과 바람을 피우던 상간녀의 얼굴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지 예비 남편의 차가 고속도로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휴게소로 들렀습니다. 그래서 뒤따라가니 푸드코트에서 둘이서 어묵이랑 떡볶이랑 순대를 시켜서 먹는 게 보였어요. 오빠, 내가 떡볶이 하나 먹여줄까? 오빠, 해봐. 내가 우리 지혜가 먹여주는 떡볶이를 다 먹어보네. 그러면 한 입 먹어볼까? 그러면서 상간녀가 먹여주는 떡볶이를 예비 남편 놈이 먹으려고 해서 제가 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곤 이야기했죠. 떡볶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자식이 지 약혼녀 두고 바람 피우는 주제에 아주 떡볶이도 잘 처먹네. 자기야, 여기는 어떻게 오긴. 너라는 인간이 지 결혼할 약혼녀 두고 새로 들어온 여우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피운다는 소문 듣고 내가 지금 그거 확인하러 왔다.
이봐요. 지금 누구 보고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여우라고 했어요? 넌 그 주둥이 다물어. 어디 결혼할 남자랑 바람 피운 주제에 말이 많아? 너 지금 여기 사람 많은 곳에서 결혼할 남자 꼬드겨서 바람 피웠다고 내가 큰 소리로 말해서 쪽 좀 당하게 해줄까? 그리고 이미 흥분한 제 목소리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죠. 그제야 상간녀도 창피한 걸 알았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비 남편 놈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바람이라니. 전부 오해야. 지혜는 그냥 우리 회사 들어온 인턴이고, 그러니까 맞다. 그래, 나 지금 회사 일로 지방에 출장 가는 길이었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오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게 지금 누굴 바보로 하나. 너 분명히 나한테는 일이 많아서 집에서 추가로 업무 본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느 회사 인턴이 직장 선배한테 오빠 오빠 부르면서 떡볶이를 먹여준다고 그러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늘 너랑 나랑은 끝이다. 우리 결혼하기로 했던 거 전부 없던 거로 해. 양가 부모님한테도 네가 회사 여자랑 바람 피워서 파혼하기로 했다고 말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동안 재수 없었고 하나도 고맙지 않았어. 우리 앞으로 영원히 보지 말자. 파혼하자는 소리에 예비 남편은 바로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자기야, 나 자기랑 절대 못 헤어져. 내가 아무리 대기업 다니고 능력이 좋아도 자기처럼 장모님이 사업해서 잘 사는 집 여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처럼 착하고 좋은 여자를 어디 가서 또 만나란 말이야. 나 아직 자기 많이 사랑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자기뿐이라고. 그리고 나 솔직히 자기 두고 바람 피울 생각 같은 거 절대 없었어. 자기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순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인지. 그런데 자기 말처럼 지혜 저 여우 같은 게 회사 들어오자마자 나 꼬시면서 유혹해서 내가 너무 순진해서 넘어가고 만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 제발 나 버리지 마. 내가 이렇게 빌게. 오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나보고 여우 같은 거라고 했어? 언제는 오빠 여자친구 이젠 너무 늙고 얼굴이 주름이 자글자글해서 싫다면서. 그런데 선배 여자친구 엄마가 사업해서 돈도 많고 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하는 거라고 나한테 말했었잖아. 오빠 결혼해도 사랑하는 여자는 오직 나뿐일 거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꼬셔서 만났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닥치지 못하겠어? 이 여우 같은 게 너 때문에 나 지금 우리 자기랑 헤어지게 생겼다고. 뭐? 여우? 늙은 아저씨 주제. 하도 나 좋다고 쫓아다녀서 불쌍해서 만나줬더니 이게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이 재수없는 자식. 그러더니 상간녀가 본인 핸드백으로 예비 남편의 머리를 쳤던 겁니다. 너 지금 나 쳤냐? 나 지금 핸드백으로 때린 거야? 그래, 그렇다. 어쩔래? 그래서 지금 네가 여자인 날 때리게? 그것도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어디 칠 수 있으면 쳐보든지. 네가 때리라면 내가 못 때릴 줄 아냐? 이거라 먹어라. 그러자 예비 남편도 지지 않고 상간녀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보는 휴게소에서 예비 남편이랑 상간녀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서로 누가 먼저 꼬셨냐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하면서 급기야 서로 몸싸움까지 했죠. 그 모습이 얼마나 흉했는지 저는 예비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 피운 현장을 잡은 김에 혼내주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비 남편과 상간녀를 제가 직접 혼내줄 필요도 없이 두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몸싸움까지 하면서 자신들 얼굴에 침을 뱉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온 후 예비 남편이 저녁 때 마지막으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달라고 문자와 전화를 보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나오나 볼 겸 집 앞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 놈과 끝내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인간 쓰레기처럼 살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상간녀한테 많이 맞은 건지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까지 들고 아주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곤 예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절대로 바람 같은 거 안 피우고 저한테만 잘하겠다면서 말이에요. 자기야, 진짜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면 내가 앞으로는 자기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면서 종처럼 살게. 내가 이렇게 약속해. 솔직히 이미 자기랑 결혼한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 다 하고 친척들한테까지 말해놨는데 내가 바람나서 파혼당했다고 소문이라도 나봐. 완전히 동네망신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 진짜 뻥 아니라 자기 아직 많이 사랑해. 자기랑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헤어진다고 하면 장모님도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자기도 알지? 장모님이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만 놀러가도 우리 박서방 왔냐면서 얼마나 예뻐해 주셨냐고. 그러니까 자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헤어지지 말고 그냥 결혼하면 안 돼? 이미 자기한테 오기 전에 지혜랑도 제대로 끝내고 왔단 말이야. 지혜 그게 얼마나 드센지 아주 내 머리채까지 뜯고 주먹까지 날리면서 듣도 보도 못한 육두문자까지 날리는데 그게 여자인가 싶더라. 그에 비해 은정이 너는 아무리 화나도 한 번도 나 욕하면서 막말한 적 없고 때린 적도 없잖아. 역시 나한테 여자는 은정이 너뿐인 것 같아. 그리고 나야 남자니까 얼마든지 자기보다 젊고 어린 여자 만나서 다시 결혼할 수 있다지만 자기는 여자고 나이도 있는데 나랑 헤어지고 나서 나보다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지난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하자. 제발. 내가 이렇게 자기 앞에서 빌게. 그때의 심정은 진짜 상간녀가 했던 것처럼 예비 남편의 나머지 한쪽 눈도 시퍼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바람 피운 현장을 저한테 들킨 주제에 저에게 사과하러 찾아왔다는 인간이 진심으로 미안해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자기 엄마를 들먹이며 걱정해주는 척을 하는데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자라 제 나이까지 들먹이며 예비 남편보다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느냐고 묻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진짜로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든 바람 피운 너 같은 인간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요. 그리고 요즘 누가 내 나이를 많다고 이야기하냐고 묻고 싶었어요. 너 같은 인간을 만나느니 평생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면서요. 예비 남편이 그렇게 잡는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니라 저희 집 재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더욱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성하지 못하는 예비 남편을 보며 정신 차리기엔 아직 매운맛을 덜 봤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을 좀 더 약 올리다가 파혼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약 좀 올리는 거 제대로 증거를 모아서 파혼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원하면 우리 결혼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볼게. 진짜야? 자기 우리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거야? 자기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는 자기한테 정말 잘할게. 역시 우리 은정이가 최고라니까. 그때 예비 남편 놈의 그 말이 언제까지 나가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요일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남편이 본인이 바람을 피우다가 저에게 들킨 사실을 예비 시댁에 말하지 않았던 것인지 예비 시모가 저에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시모가 기다리고 있던 카페로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비 시모가 저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어요. 그전까지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예비 시모였는데 제가 예비 남편과 상견례까지 마치고 진짜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자 막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너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예? 어머니, 제가 뻔뻔하다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우리 집 사람이 되기로 했으면 이제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니? 어머니,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저보고 어머님 집사람이 되기로 했으면 그에 맞게 행동을 하라니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신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다. 솔직히 사부인이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인데 네 신우가 다른 회사에서 천대받으면서 일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사부인한테 말해서 좋은 자리로 네 신우 일자리 하나만 만들어 놔라. 우리 딸 말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본인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우리 딸보다 먼저 승진을 했다고 하지 뭐니? 우리 딸은 그 회사 다닌 지 5년이 넘도록 만년 사원인데 말이다. 그래서 우리 딸이 후배가 직장 상사 된 것도 눈꼬시고 해서 때려치우고 싶다고 나왔다고 한다. 솔직히 네가 볼 때도 우리 딸이 뭐가 딸리니? 대학도 지방이긴 하지만 4년제 나왔겠다. 얼굴도 탤런트처럼 예쁘고 성격도 좋지. 일도 잘하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있느냐 이 말이다. 내가 볼 때 우리 딸 경력도 그렇고 팀장급 정도 차려주면 좋을 것 같다. 연봉도 예전 회사보다 3배 정도는 더 주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너랑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가족이 될 건데 원래 가족은 좋은 자리로 한 자리씩 주면서 월급도 잘 챙겨줘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예비 시모의 말에 저는 기함을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제가 한 식구가 되었다고 생각하자마자 저에게 했던 행동이 억지를 부리며 예비 신우에게 저희 엄마 회사에 취업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것도 그냥 취업도 아니고 직급 있는 높은 자리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비 남편 놈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걸 들킨 이 마당에 말이에요.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댁 식구며 전부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예비 남편 놈 약 좀 올리다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만 모으면 바로 파혼할 예정이었기에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요. 솔직히 아가씨 공부 못해서 대학도 겨우 붙어서 졸업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욱 씨 말 들어보니까 아가씨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잘 적응 못하는 거 사장님이 좋으셔서 그냥 데리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던데요. 매일 직장 동료들이랑 싸운다면서요. 지금 그런 아가씨가 무작정 저랑 가족 된다고 엄마한테 부탁해서 팀장 자리 달라고 하면 저희 엄마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가씨가 잘못해서 저희 엄마 회사에 피해보게 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고요. 그리고 물론 사람이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아가씨가 예쁘긴 뭐가 예뻐요. 동욱 씨가 하는 말이 아가씨 외모도 별로인데 성격도 안 좋아서 주변에 소개팅 부탁해도 안 해주려고 한다면서요? 그것도 아가씨가 본인 조건은 생각도 안 하고 남자는 키가 180 넘고 직장도 대기업 이상에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아야 한다고 했다고요? 결혼하면 집도 남자가 당연히 해와야 하는 거라고 했다면서요. 그런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아가씨를 지금 저희 엄마 회사에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는 아가씨한테 절대로 저희 엄마한테 취직시켜달라고 말 못하니까 바라지도 마세요. 그러기 전에 아가씨 본인 주제부터 알라고 하시라고요. 주제? 지금 네가 감히 네 신우 될 사람한테 주제라고 한 거냐? 그리고 내 딸이 어디가 어때서? 우리 딸 정도면 충분히 너희 엄마 회사 팀장 정도 할 능력 되고 이만하면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바랄 수 있지. 뭘 어디가 어떻다고 하는 거냐고. 우리 딸 정도면 어디다 내놔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딸처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어머, 그러세요. 그러면 어머니 저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아가씨가 알아서 회사 알아봐도 되겠네요. 어머니 말씀대로 아가씨가 충분히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저희 엄마 회사 아니어도 여기저기 오라는 건 많아서 들어갈 건 많을 테니까요. 저는 어머니 말 못 들어드리니까 저한테 바라지도 마세요. 너 자꾸 이럴 거냐? 내 말에 토달면서 정말 우리 딸 일자리 사부인한테 말해서 안 만들어 줄 거냐고? 너 이런 식이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을 때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네, 그러시든지 말든지요. 저 국물 없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좀 염치 좀 있으라고요. 그렇게 저는 속 시원하게 예비 시모한테 한 방 먹여버렸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다시는 이런 일로 저를 괴롭히면 저도 지지 않고 계속해 한 방 먹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비 시모가 저한테 저희 엄마 회사에 예비 신우를 취직시켜달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바로 파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예비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빌면서 다시는 본인 가족들이 그런 무리한 부탁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이 제대로 시댁 식구들을 말리지 않은 것인지 며칠 뒤에 이번에는 예비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예비 시모와 똑같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언니, 전데요. 저희 엄마가 말한 일자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제가 들어갈 자리는 잘 준비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엄마한테도 들어서 알겠지만 저 팀장 자리를 줘야 하고 월급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받았던 거에 3배 이상 줘야 해요? 그래서 저 언제 출근하면 돼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출근하고 싶은데 친구들한테도 이미 언니네 엄마 회사 팀장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자랑해놨단 말이에요. 아가씨,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못 들었어요? 저 아가씨한테 절대 우리 엄마 회사 일자리 부탁 못 한다고요. 아가씨가 정 회사 팀장이 하고 싶고 취업을 하고 싶으면 알아서 취업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가씨, 능력도 안 되면서 지금 팀장에 연봉을 다니던 직장보다 3배나 더 달라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이 됐으면 사람이 염치가 있고 생각 좀 있으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언니, 우리 엄마 말 거역하고 저한테 사돈어른 회사 일자리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 주제에 시댁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냐고요? 그리고 언니가 뭔데 나한테 반말하는데요? 그러면 저도 반말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보다도 어리면서 내가 반말한 게 뭐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희 집 며느리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니? 결혼은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식장 나와서도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결혼인 거 너 아직도 모르는 거냐?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시댁 운운하면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해? 네가 능력이 안 되면 스스로 스펙을 키워서 더 좋은 회사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능력도 안 되면서 어디서 팀장 자리에 연봉을 3배나 달라고 하느냐고. 너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 망치는 수가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내가 반말하라면 못할 줄 알고? 나야말로 너 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고 오빠한테 말해서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할 거야. 얼마든지 그래라. 대신 오늘부로 넌 전화 차단할 거니까 나한테 앞으로 전화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앞으로 다시 나한테 이딴 거 부탁하려고 전화했다가는 내가 너 스토킹으로 고소해버릴 거야. 나야말로 어디 두고 보자. 나중에 누가 눈물 흘리게 될지 보자고. 그렇게 제가 했던 말을 예비 신우가 정말로 예비 시모한테 일렀던 것인지 바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너 자꾸 이럴 거냐? 내가 사부인한테 말해서 우리 딸 일자리 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지? 그리고 어디 감히 신우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반말을 툭툭 내뱉고 있어? 너 우리 딸한테 반말했다면서? 진짜 나한테 혼나고 싶어서 그러냐? 나이가 너보다 어려도 네 신우면 나긋나긋하게 말하면서 잘 대접해줘야지. 참말 말고 당장 사부인한테 말해서 우리 딸한테 일자리 줘라. 그때 저는 예비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폭로하며 예비 시모가 지금 저한테 요구할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댁 식구들까지 양심 없는 행동들을 보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 놈만 약 올려주는 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같이 따끔하게 혼잡 내줘야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제가 예비 며느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고 저희 엄마가 사업한다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악랄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부러 예비 시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엄마한테 부탁해서 저희 엄마 회사에 아가씨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족하시겠어요? 이제야 네가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래야 우리 집 며느리지. 그래, 우리 딸 좋은 자리로 한 자리 마련해주면 나도 더는 너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마.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 엄마한테 말해서 아가씨 능력에 딱 맞는 좋은 자리로 알아봐 드릴게요. 그게 정말이냐?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닌 거지? 아유, 신나라. 우리 딸 팀장으로 취직했다고 동네 잔치라도 해야겠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딸 대기업 다니는 사위 얻어서 결혼할 수 있겠네. 내가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친구들한테 우리 딸 손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해야겠네. 그러면 난 바빠서 이만 끊는다. 그런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예비 신우에게 준다는 일자리는 팀장 자리는 아니었고 더욱이 연봉을 많이 주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비 시댁 식구들 제대로 혼 좀 나보라고 엄마한테 예비 신우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엄마 회사 건물을 청소하는 미화원 일을 부탁드릴 생각이었죠. 제가 볼 때는 예비 신우한테 그 일자리로는 딱이었거든요. 힘든 일을 해봐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을 테니까요. 게다가 예비 신우 능력으로는 저희 엄마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신우는 저희 엄마 회사에 출근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그때까지 예비 신우가 저희 엄마 회사에 가서 할 일이 회사 건물을 청소하는 미화원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예비 남편 놈은 제가 저희 엄마한테 예비 신우 일자리를 마련해줬다고 하니까 본인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에 그런 줄 알고 아주 좋아서 신나했어요. 자기야, 내가 바람까지 피웠는데 자기가 장모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동생한테 일자리까지 마련해줄지 정말 몰랐어. 그것도 팀장 자리에다가 연봉도 원래 동생이 전에 회사에 받던 거에 3배나 주기로 했다면서? 자기 그만큼 날 사랑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나랑 헤어질 생각 없는 거지? 나랑 결혼해줄 거지? 역시 자기한테 나는 그 정도로 매력 있는 치명적인 남자였던 거야. 그런데 자기야, 나도 이참에 회사 때려치우고 장모님 회사 들어가서 일할까? 그러면 나도 팀장 자리 주는 건가? 아니지. 내 동생처럼 능력 없는 애도 팀장 시켜주는데 나는 더 높은 자리를 주려나? 연봉도 내가 회사에서 지금 받는 거에 비교해서 한 4배로 올려주고. 예비 남편 놈이 제가 본인을 용서해줬다고 착각해서 헛소리를 짓거리길래 정말 한심하다 싶었습니다. 정말로 양심이 있고 저한테 미안하다면 본인 일자리까지 저희 엄마한테 부탁할 염치는 없었을 거란 생각이었죠. 예비 남편은 그저 어떻게든 저희 집을 이용해 뜯어먹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뻔뻔하게 저를 배신하고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말이에요. 하지만 예비 남편 놈이 그러는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예비 신우가 저희 엄마 회사에 출근해서 본인이 하게 될 일을 알게 되면 아마 제대로 뒤통수를 맞으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 며칠 후 예비 신우는 저희 엄마 회사에 정말로 출근을 하게 되었고 몇 시간 안 지나서 노발대발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딸이 오늘 출근했는데 너희 엄마 회사에서 청소일 줬다고 한다? 지금 우리 딸한테 팀장 준다고 해놓고 청소부 짤이나 주고 지금 너 나 가지고 노는 거냐? 우리 딸 팀장 되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연봉 3배 올려주기로 한 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이미 주변에 우리 딸 팀장으로 스카우트 돼서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다.
그거야 어머니 사정이죠. 그리고 제가 언제 저희 엄마한테 부탁해서 아가씨한테 엄마 회사 팀장 자리 준다고 했어요? 그냥 아가씨한테 딱 맞는 좋은 일자리 준다고 했지. 제가 볼 때 아가씨 스펙에 맞는 좋은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청소일이 어때서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알바자리로 청소일하고 했었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뭐라고? 너 딱 기다리고 있어라. 이따가 우리 아들 퇴근하면 같이 너 만나러 갈 테니까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그러면 제가 겁먹을 줄 알고요. 그러면 기다릴 테니까 이따가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는 퇴근하고 저녁에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예비 남편놈과 예비 시댁 식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예비 남편놈에게 파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낼 증거도 전부 모았겠다. 저도 이제는 결판을 내자 싶었죠. 그러자 예비 시모와 신우, 예비 남편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있는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모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놈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저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동생한테 팀장 자리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청소부 일이나 주고 어떻게 사람이 이래? 이건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야. 그러게 말이다. 너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이쁘게 봐주려고 했는데 결혼하면 두고 보자. 너 그때는 내가 눈물 쏙 빠지도록 시집살이 아주 독하게 시켜줄 테니까. 시집살이 좋아하네. 아줌마, 뭘 봐. 결혼 안 할 건데. 아이고 뒷골이. 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냐? 그리고 결혼을 안 한다니. 무슨 소리냐? 아줌마 모르고 있었어요? 아줌마 아들이 저랑 결혼까지 약속하고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한눈 팔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그런데 제가 미쳤다고 그런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 전에도 저희 엄마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면서 능력도 안 되는 아줌마 딸을 억지로 저희 엄마 회사 취직시키라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데 내가 시집을 가려고 하겠냐고. 바람이라니? 우리 아들이 은정이 널 두고 지금 바람을 피웠다는 거냐? 아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은정이가 한 말이 사실이야? 그러자 예비 남편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더니 예비 시모와 제 눈치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실은 내가 잠깐 마음이 흔들려서 한눈 좀 팔았어. 그래서 내가 은정이 마음 어떻게든 돌리려고 노력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 정말 미안해. 아이고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러면 그렇다고 진작 이야기했었어야지. 그러면 내가 은정이한테 네 동생 취업시켜달라는 말도 안 하고 너랑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비유 맞추면서 지냈을 텐데 이게 뭐냐 이 정신 나간 놈아.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그렇지 돈 많은 사업가 집안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워서 놓치냐 이 화상아. 그리고 제 말에 시댁 식구며 예비 남편 모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저한테 매달렸어요. 저기 은정아, 착한 우리 예비 며느리, 네가 넓은 아량으로 우리 아들 좀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잘 시작해보면 안 되겠니? 너희 둘이 한두 해 사귄 것도 아니고 거의 8년 넘게 사귀었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너무 아쉽지 않겠어? 그래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괜히 언니한테 대들고 제 분수도 모르고 좋은 일자리 달라고 해서 미안하다고요. 솔직히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해야 제가 나중에라도 언니네 집 덕 좀 보고 살 텐데 이렇게 헤어져 버리면 나중에 언니네 집 덕도 못 보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오빠 주제에 언니네처럼 삐까뻔쩍한 집안 여자를 어떻게 만나냐고요. 당신들은 어떻게 끝까지 돈 이야기만 할 수 있어? 진짜 당신들 정신 차리려면 멀었네.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 좀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줘. 우리가 사랑한 시간이 얼마인데 이럴 수 있니? 자기는 사랑이 장난이야? 사랑이 장난?
지금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 건데? 그리고 너랑 나랑 한두 해 사귄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일순간에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사람들이 너 같은 남자 보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아니? 어떻게 부르는데? 너 같은 놈을 보고 사람들이 바로 찌질한 쓰레기에 똥차라고 부르는 거다. 이 더러운 똥차 같은 놈아. 저는 그날 카페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자 뒤에서 예비 시댁 식구들이 난리를 치며 예비 남편이 울고불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후 저는 정말로 예비 남편과 파혼을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고요. 제가 예비 남편과 파혼할 준비를 하면서 증거를 제대로 잡아놨거든요. 예비 남편과 바람피운 상간녀가 본인 SNS 계정에 예비 남편과 여행이며 데이트며 바람피운 사진을 올려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예전에 저한테 잘못했다면서 붙잡느라고 보냈던 문자나 통화 내용이 전부 증거로 삼을 수 있었던 거죠. 예비 남편이 저한테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 때 상간녀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실토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예비 남편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예비 남편과 저를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전 예비 남편이 저와 파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대로 엄청난 일을 겪었더라고요. 전 예비 남편이 상간녀와 회사에서 몰래 만나는 걸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것이 아닌지 제대로 소문이 났던 겁니다. 이미 전 예비 남편은 저와 결혼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상태여서 제대로 이미지 손상이 오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전 예비 남편이랑 상간녀도 직장 동료들 중에 상대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해서 제대로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간녀는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관두게 되었고요. 아마도 전 예비 남편도 버티지 못하고 조만간 회사를 관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 예비 신우는 여러 곳에 취직을 하려고 알아봤었는데 계속해 잘렸다고 하네요. 어디를 가든 자꾸만 회사 동료들이랑 트러블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내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물건을 몰래 훔치다가 걸려서 고소를 당해서 조만간 교도소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예비 시모는 그 일로 알아누웠다고 하고요. 더욱이 집안이 사업하는 잘 사는 며느리를 잃었다면서 그 충격으로 화병이 생겨서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이 못된 마음을 먹고 살면 그대로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전 예비 남편과 잘 파혼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제 삶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바로 서야 제 인생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